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슈를 주목해서 시장에 임해봐야 될지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로벌 마켓식스 오늘은 이분의 시장에 대한 시각 들어볼게요.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연구원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언급을 했지만 시장은 지금 IMF 총재, 뉴욕 연은 총재 등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주목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금 간략하게 ECB랑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은행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3대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재차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제 10년 국채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약 13bp 정도 오른 2.83%, 미년물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약 10bp 상승한 2.45%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장기금리가 장중 2.65%에서 2.83%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개최된 ECB 통화정책 회의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했는데요. 리가르드 총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도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책 정상화 과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라고 밝히면서 ECB는 높은 불확실성에도 선택권과 점진주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ECB는 매우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고요. 그리고 유로존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현재 제재의 영향과 가능한 추가 조치에 달려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발언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총재는 이제 물가 상승이 광범위해졌다고 말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제 CPI와 이제 PPI가 이제 미국 CPI와 PPI가 역대급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긴축 행보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는지 불확실하다는 미 연준 인사의 발언에 미 국채금리가 오늘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4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5월 50bp 빅스텝 금리 인상을 묻는 말에 그것은 아직 우리가 내린 결정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연방기금 금리가 지금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통화정책을 좀 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코스피는 겨우 이제 2,700포인트대인데 체감은 2,800포인트를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미국 CPI 정점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50bp 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서도 수요일까지는 미국 국채 급등세가 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기대가 꽤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됐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국채금리 급등세는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3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에 그쳤으나 이후 발표된 미국 3월 근원 PPI는 전월 대비 1%나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던 채권 시장이 다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아했던 것은 수요일까지 미국 주식시장 반응인데요. 근원 CPI 물가에 좀 시큰둥하던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센 PPI 소식에도 주초 하락폭을 만회했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전일 미국 증시는 ECB에 대한 관망세와 함께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5% 증가한 6,657억 달러로 집계돼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의 0.6% 증가를 밑돌았고, 전달의 0.8% 증가도 하회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18만 5천 명으로 집계돼서 20만 명인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여전히 20만 건의 밑도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만큼 연준이 오는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고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 투자자들은 은행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고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시 지수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기 EPS와 영업수익은 각각 2.02억 달러, 14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2와 14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는 1.68 그리고 142억 달러였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3% 이상 상승했다가 장후반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0.96% 상승 마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도 1분기 EPS와 영업수익이 각각 2.02달러, 192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예상치인 1.55달러와 181억 5천만 달러를 웃돈 것인데요. 주가는 역시 2% 이상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1.54%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진했던 것은 웰스파고입니다. 분기 EPS와 영업수익은 각각 88센트, 175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예상치인 각각 80센트와 178억 달러를 하회하는 수치로 주가는 이제 마이너스 4.57%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분기 EPS가 무려 마이너스 42% 감소한 JP모건 주가는 이틀 연속 부진했고요. 마이너스 0.71% 하락하면서 은행주들은 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P 500 기업들의 1분기 EPS는 플러스 4.5%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전망입니다. 하지만 2분기는 플러스 6.0%, 3분기는 10.7%, 4분기는 13%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하반기 두 자릿수대 증가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1분기 성장률 1%대, 물가가 7에서 8%대를 감안하면 1분기 순이익 전망은 너무 낮게 전망된 반면 오히려 하반기 이익 전망은 다소 높게 느껴집니다.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쁜 이유는 미래를 희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비례는 참담한 현실에 불구하고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주식시장이 이제 향후에 하반기 기대를 좀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하반기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기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줄줄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간밤에 은행주들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흐름은 엇갈렸는데요. 이외에 특징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델타 에어라인스를 들 수 있습니다. 수요일 6%가량 상승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은 3.22% 상승했고요. 델타 22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제 델타를 포함해서 항공 및 여행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침체되었던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고유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항공 요금과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권 위드 코로나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대립 구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리오픈 시 수요 개선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는 공급망 이슈가 좀 전제되어 있으나 소비 지출이 수반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동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수요 개선에 있어서 병목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좀 자명해 보이나 기회 요인의 하나로 분석됩니다. 특히 리오픈 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분야는 미구제 등 상품 소비보다는 서비스 소비 지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상품 지출은 추세선을 약 20% 초과한 반면 서비스 지출은 이제 추세선에 근접할 만큼 향후 추가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석에 더해서 특징주로 델타항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마켓식스 금요일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허성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